선입니다. 유승수 변호사, 송기호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찰리 커크 추모식에서의 트럼프의 발언이 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고 또 직접 서울 우리 자유파 집회를 거론했죠. 네, 진짜 아마 청년들도 놀랐고 아마 언론인들도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에 관심이 있겠어? 그 펄지라는 표현도 정말 뭐 우연히 나온 표현이겠지. 한국엔 관심 없을 거야. 그렇지만 이제 결국엔 다 모든 내용들이 보고가 들어갔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향해서 뭐 그 특검이 누구 지휘 대상이냐 했을 때 이재명이 아 이건 국회가 임명한 거다 뭐 이런 거짓말도 했는데 이게 이제 거짓말이 다 이제 보고가 들어가는 것도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참 아이디어 좋게도 트럼프 그 찰리 커크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위고 투게더 이런 이제 플랜카드를 흔들면서 깃발을 날린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이제 언급까지 하는 걸 보면서 네. 야 이건 정말 청년들이 국회의원 108명보다 더 낫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유승수 변호사. 정말로 이제 미국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계엄을 하실 때도 이 대통령의 정보 수준과 그 밑에 이제 그냥 이 민주당 잡것들하고의 어떤 정보 수준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차원이 다르죠.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다 하면은 사실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정보 수준이 있습니다만 그 많은 정보 중에 한국을 얘기하고 있고 한국에서의 이런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은 이재명을 향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젊은 시각 점점 잘 생겨진다고. 저도 봤는데 이걸 제가 읽을까 하다가 원래 잘생겨가지고 더 잘생기지 않는데. 그래도 이거 언급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젊은 시각 유튜브 그리고 진격의 변호사 서부 자유 변호사 협회 유튜브 여러분들 좀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승수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정보의 양과 질에 있어서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그 중에서도 우리 자유파와 저 정보주사파와의 투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뭐 조금 이따 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재명이 밖에 나가서 떠들고 안에 들어와서 딴 얘기하면 그거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는 얘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이재명이 뭐 거짓말 들어와가지고 하고 이런 건 다 알고 있죠. 그래요. 그 지난 주말 일요일 날 이제 동대구 집회가 있었습니다. 동대구에 국민의힘이 이제 한 6년 만에 이제 진짜 장외로 나와서 이제 투쟁을 한 것이고요. 그 국민의힘의 자체 추산으로는 7만 명의 그 국민이 모여서 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승수 변호사? 뭐 일단은 나온 건 잘했다. 장외투쟁을 이제 뭐 여의도 국회 안에서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였고요 원래. 그래서 나와서 하겠다고 뭐 처음 시작했으니까 제가 아주 뭐 비판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일단 나온 건 잘했지만 그 형식이나 실제로 그 실질적인 내용을 어떻게 꾸려갈지는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된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장외투쟁이라고 하면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장외투쟁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 투쟁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이야말로 오히려 우리 투쟁해온 그 국민들에게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국민들께서 주체가 돼서 참석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돼야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집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걸 원동력 삼아서 이제 이재명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장외투쟁을 전개했다고 해서 실제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더 가열차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장내에서 투쟁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장외 투쟁 당연히 잘했고 그거는 장외에 나온 건 잘했는데 장내에서의 투쟁 즉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재명 특검법 발의하세요. 이재명에 대한 탄핵 그리고 여러 그 불법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빨리 발의하라는 겁니다. 이게 통과가 되고 안 되고는
민주당의 그 정치적 부담의 몫이고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하신 바로 그 대목인데 저것들이요 윤석열 대통령 때 끊임없이 그 탄핵 발의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탄핵 발의를 하고 또 악법들을 계속해서 통과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그 탄핵 발의해도 안 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 악법 통과하면은 대통령 거부권 할 거라는 걸 다 알면서도 계속했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계속 높여갔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제 우리도 그걸 하자는 거 아닙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예. 가니까는 사실상 예. 상당한 위기를 맞이하신 건 맞거든요. 사실. 그럼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진짜 잘못하고 있어요. 이재명은 뭐 5만 가지 탄핵 사유가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탄핵 검토하는 게 아니고 탄핵 바로 착수를 해야 되는 네. 겁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일이고 과거를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김명수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이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실상 정치권하고 결탁을 해가지고서는 판사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맞아요. 예.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장내에서 탄핵 발의도 안 하고서는 맞아. 탄핵 발의도 하지 않고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한다고 생쇼했어요. 저는 생쇼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네네. 먼저 탄핵 발의를 하고 나와서 장외투쟁을 하면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잘한다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실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그걸 하지 않고 나와서 나는 뭐 1인 시위하면서 열심히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보여주기식으로만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좀 타격을 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100%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물론 사실 지금 6년, 5년, 8개월 만에 나온 이 장애 집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서 좀 국민들한테 싸우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는 취지로서는 정말로 참 많이 변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제 또 인근 대학교에 이제 대학생을 이제 또 연서로 이렇게 불러서 또 이런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좀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또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이제 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뭐 그런 집회였냐에 대해서는 또 한계점이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보완해서 다음번 집회는 또 아마 뭐 서울 인근에서 이제 열릴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이 모든 당원들이 원했던 그 내용 요구 사항들을 100% 반영한 그러한 좀 이제 장애 집회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지금 댓글창에는 서울역 집회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제 전국에서 모이다 보면 이제 역광장 같은 데를 집회 장소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서울역 광장은 굉장히 좁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계속 집회할 때도 명동에서 서울역까지 행진을 하거나 또 숭례문 쪽으로 행진을 하면서 행진과 결합한 집회를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행진 없이 그냥 서울역에서 달랑 모여가지고서 뭐 이게 집회를 한다 그러면 공간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좀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 아까 우리 유승수 변호사 말씀하셨잖아요. 잘 모르면 진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맡겨라. 실제로 뭐 제가 좌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좌파들한테 배울 게 있다면 그런 예. 거거든요. 사실은 좌파들이 뭐 배울 게 아니네요.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 좌파들도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만 민주당 이름으로만 했던 집회는 거의 망했습니다. 사실. 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어떤 제야의 그런 뭐 그냥 온갖 잡가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주최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애드 돼가지고 한 집회들은 오히려 그들 입장에서는 좀 성황리 치러였다고 평가받을 예. 만했거든요. 예. 맞아요. 예. 자, 제가 아까 일사일원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조은석이가 이 내란으로는 뭐 잘 안 되니까 외환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김영현 장관의 변호인단, 그러니까 우리 유승수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는 변호인단에서 공식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는 드렸는데 네네. 이 외환 수사가 뭔지부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한데 네. 제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외환 아니 제가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게 이런데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도대체 어제 이제 김영현 장관님께서 네. 그 이제
그래도 얘네들도 사람이라고 이 조사에 응하셨습니다. 조사에 아이고, 응하셔가지고 예. 동부구치소에서 7시간 가까이 이제 조사를 이제 제가 변호인으로 입회를 했고 그래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저 아직도 모르겠거든요. 이게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가지고 설명을 못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해한 대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그래요. 예. 이제 어제 그 검사라는 작자의 그 질문이 이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 추격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대한민국 어떠한 국군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안보상의 작전을 했을 때 그게 북한의 위협이 되고 리스크가 되고 타격을 주면 뭐라 그러느냐 북한을 도발해서 외환을 초래한 거다. 그게 특검 그리고 작전이랑 다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리스크가 있고 그 부담해야 되는 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안보상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데 안보상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그런 리스크를 жил머지게 했으니까 이적행위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와 제가 야, 그건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고승국 TV 우리 애국 시청자분들께 죄송한데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제 이제 7시간 수사를 받으면서 정말 장관님의 그 인성이나 품성에 대해 놀란 게 저희가 당초에 근데 진술 거부를 한다라는 어느 기본적인 방침은 있었습니다. 방침이 있었는데 이게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소리를 듣고 7시간을 진술 거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정말로 특히나 장관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그 안보상의 어떤 작전의 배경이나 이런 모든 풍부한 그런 그 고도의 판단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이런 저급한 판단으로 검사 나부랭이가 한 국가 특히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이나 작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가당치 않고 가소롭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7시간을 묵묵히 참아내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오전 조사가 11시 20분쯤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유도신문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근거를 대고 증거를 대서 이야기를 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저보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거면 내가 뭐 핫바지로 들어갔냐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만히 있어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테니까 우린 나가겠다 그러면 조사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당황하는 거죠. 협조하기로 했는데 왜 협조를 하지 않느냐 하면서 막 눈을 부라리면서 검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눈을 부라리면서 협조는 그렇게 하는 게 눈에 힘주고 하는 게 협조가 아니다. 그만 할 테니까 맘대로 해라. 사실 조사 안 받으면 저희가 손해가 아니거든요. 조은석이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저것들이 지금 뭐 제발 한 번만 조사 좀 받아주세요 이거 아니야 지금?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눈을 부라리면서 얘기한다? 저도 눈을 부라리면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참 장관님이 정말로 너무 젠틀하셔가지고 네. 검사도 대한민국의 한 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조사를 받는데 협조를 하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저 특검 저것들이 이재명이나 저 더불어민주당 저것들한테 뭐 보고할 게 있어야 되거든. 우리가 뭐 윤석열을 뭐 끌고 와갖고서 뭐 수사를 몇 번 했다. 김영희 의원이를 끌고 와서 몇 번을 수사를 맞습니다. 했다. 뭐 이런 거가 성과잖아 걔네 입장에. 근데 보고할 게 하나도 없어 지금. 그러니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 예. 어제 오후에도 이제 조사가 진행되는데 예. 저는 몰랐는데 네. 그 안에 이제 뭐 휴대폰도 못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거 몰랐는데 그 와중에 조사를 받는 와중에 조은석이가 그 공보를 했더라고요. 지금 언론 플레이를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있다. 장병들에 대한 책임을 질 거면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수사 성과가 또 없을 것처럼 비춰질 것 같다. 그러니까 먼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저희가 뭐 얘기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제 그 조사는 장관님이 정말로 대승적인 결단으로 조사를 7시간 가까이 했었고 지금 이 관련되는 내용은 저희가 사실상 특검에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뭘 제시했느냐. 지금 박사님께서 들고 계신 요 변호인단 입장문을 제시를 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이건 변호인단이잖아. 변호인단이 장관님하고 얘기를 안 하고서는 했을 리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수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기가 막히네. 그래서 제가 또 앞으로도 어떤 언론상의 공보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예. 근데 그 진술 거부권 있잖아요. 네. 그거 불법이에요?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부여되는 국민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부재 특권이라고 해서 네. 자기에 관한 형사적 범죄 사실은 네. 내가 얘기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이재명 같은 사람이 막 두드려 패고 고문하고 이러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근대 문명 국가라면 다 채택하고 있는 제도죠. 그러니까 고문이나 또는 그 협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진술거부권이 있는 거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상 제가 한 말씀만 네. 간단히 드리면 근데 이 원칙 자체를 지금 대한민국 판사들도 이해를 못 하고 있죠. 아하. 그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그 구속적 부심에 그 구속 영장 신문에 있어서 네네. 판사가 영장을 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영장을 치겠다는 걸 전제로 해서 목걸이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자백을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이익, 구속이라는 불이익을 바로 앞에 두고 대답해. 이거는 사실 고문과 다를 바 없다. 예. 네. 그런 입장. 그래요. 자, 이 진지하게 웃기시니까 더 웃긴다고. 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영현 장관 그 지금 이 재판 또 조금 어제 있었던 이 상황 대해서 우리 송기호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기사 보고 내용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오늘 좀 그래도 담당 변호사님이니까 좀 알지 않을까 했는데 네. 저랑 비슷하게 알고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변호사 별거 아니네. 절 탓하지 말고 이 특검은 나부랭이들을 좀 탓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고 또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대응 차원에서 오물풍선도 보냈고요. 대응 차원에서 우리도 지금 무인기를 이제 뭐 네. 보낸 것이 네. 뭐 북한을 이롭게 했다라는 건데 뭐 이게 참 저의 머리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우리 국민들 누구도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해가 가려면 네. 대한민국 국민 입장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 이 무인기 사건을 바라보면은 이거는 진짜 이거 외환죄로 맞습니다. 막 이렇게 다뤄질 만한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로 이 특검, 검찰 이곳들이 이러한 이 수사 사정 기관들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편에서 수사를 한다라고 믿고 싶지만 지금 벌어지는 이런 뭐 내란죄니 외환죄니 이런 수사 내용을 보면서 이 특검과 검찰이 정말 저 믿고 싶진 않지만에 이런 북한의 입장에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국민적인 정말 의문감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총동영이가 대한민국 존재 자체가 북한의 위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송기호 대표 그렇지.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게 이해가 되려면 예. 조은석이가 아니면 이재명이가 정청래가 정동영이가 북한이어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북한의 위협이 되면은 외환이죠. 맞습니다. 맞아요. 북한 입장에서 외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에게 이로움이 초래되면은 그거 북한에 대한 이적이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다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제. 자, 그런가 하면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보석 신청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제 재판 촬영 허가가 났고 또 그런가 하면 그 검찰총장의 어떤 심우정에 대해서는 17시간씩이나 조사가 있고 그랬어요. 네, 송기호 대표. 네, 참 저는 그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만 왜 공격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 지기현 판사가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지기현 판사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계속해서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왜 이거를 뭐 수용했느냐, 왜 제한고를 안 했느냐 계속 여기만 물어보는 게 결국엔 저들도 혹여나 이 지기현 판사를 뭐 이렇게 공격을 했다가는 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에 대한 뭐 이런 걱정으로서 이미 뭐 퇴직을 한 만만한 본인들이 볼 때는 만만한 뭐 전직 검찰총장만 울고 늘어지는 것 같고요. 네. 또한 이제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정말 그 우리가 그 병원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진을 보니까 발목에 무슨 성범죄자들이 차는 뭐 그런 전자발찌를 채우고 그리고 또 뭐 손은 또 수건을 덮어놨는데 제가 이제 그 안에 있었을 때 병원을 갈 때는 저도 수갑을 차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추측으로는 아마 수갑도 채우지 않았을까, 그걸 이제 덮기 위한 뭐 수건으로 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참 이 김건희 여사가 이런 식의 거의 성범죄자의 이런 악질 범죄의 대우를 받을 사람이냐? 그러면은 과연 그보다 더한 김정수, 김혜경은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우리 국민들한테 있어서 엄청난 분노감을 쌓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김건희 여사의 지금 이 탄압받는 이 상황이 정말로 지금 이 당장에는 엄청난 고초로 그리고 엄청난 참 내적인 이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모습들이 국민들한테는 더더욱의 분노감을 일으키고 그것이 정말 저는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이제 불꽃으로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 김건희 여사 재판 촬영 허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비문명 국가임을 그렇게 쇠퇴시키도록 노력하는 재판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결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지금 여러 부당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뭐 장관에 대한 재판은 사실은 어쨌든 간에 그게 뭐 당부를 떠나서 공적인 영역인 게 맞고요. 김건희 여사님은 사실은 사인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인인데 예. 이거부터 제일 먼저 촬영 허가가 나온다. 글쎄 말이에요. 이거는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촬영 허가가 한번 있긴 있었죠. 네네네. 예. 그때는 이제 여사님이 뭐 이권되거나 그런 일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는 사실은 어떤 그 사실상 여성 혐오 이런 거에 기대서 계속해서 마녀 사냥하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이게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저희 장관님 재판에도 뭐 중개 신청하는 어쩌나 이런 얘기가 있으면 하라 그럽니다. 저희는 해라. 우리 얼마든지 해라. 왜냐면은 뭐 저희 재판 이제 방청 박사님도 하셨습니다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망신을 당하는 건 특검이지 저희가 아닙니다. 검사들이 망신 당하지 오히려 국민들이 더 진실을 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사님 재판 그렇지 않아요. 여사님 재판은 이걸 그냥 촬영해서 그냥 여사님의 얼굴을 그냥 밖에 알리는 게 그러니까. 이 상태를 알리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 정말로 저급하고도 비문명적인 수단이다. 이건 뭐 고문이나 이런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예. 자,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재명이가 뭐 유엔 총회 참석한다고 오늘인가 어젠가 미국 비행기 탔어요. 김영희 손잡고 가더라고요. 근데 트럼프는 못 만난다네. 그렇지.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이유를 알고 있어요? 예. 트럼프와 만나지 않아도 합의가 될 정도로 마음으로 통하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회담과 합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잘된 유엔 가서도 아무도 안 만날걸요? 뭐 감비아 뭐 이런 나라 정도 만날까? 마음으로 안 통하는 나라지. 원래 회담이 잘 됐으면 더 친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친하니까. 네. 하여튼 그런데 이자가 가면서 청소하라고 그러고 갔어요. 그것도 열흘간이나 시간을 주더라고. 그 기사 댓글 보니까 너만 없어지면 깨끗하다 뭐 이런 거 있던데.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배급의 결과가 청소 명령으로 내려온 거다. 돈을 받았잖아요. 돈을 받았으니까 청소해라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15만 심지어는 그 페이스북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재명이 올린 글을 보면은 이거 국민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쉽게도 저는 유엔 총회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청소 10일 동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음에는 아마 행정명령으로 내려올 겁니다. 행정명령에서. 에이펙하고 청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구석구석 청소하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에이펙 정상이든 누가 왔을 때 전통시장이나 무슨 뭐 어디 뒷골목 이런 데 돌아다니지 않고요. 당연히 회담 일정에 맞춰서 돌아다니는데 이번 기회에 청소를 다 하겠다. 신라 호텔을 가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청소 끝나면 10월 1일까지 끝내라 그랬어. 에이펙은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야. 그러면 이유가 있네요. 그것도. 자기는 청소하기 싫으니까 유엔 나가 있을 때 청소를 끝내고 그 뒤는 그냥 안 하는 걸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소 안 할 겁니다. 청소하기 싫어요. 네가 하세요. 왜 저희한테 이렇게 청소해라 말합니까? 뭐 어느 분께서는 이제 댓글에서는 또 뭐 박정희 대통령을 따라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 당연히 비교도 안 되는 정말 비교고요.
정말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서 이 나라 한번 잘 살려보자, 잘 키워보자라는 마음이었다면은 이건 정말 국민들 누구도 이재명을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누가 감히 이재명을 위해서 뭐 이런 청소를 하겠다? 이건 시켜도 뭐 자발적으로도 안 하는 거고 시켜도 안 하는 거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오히려 누군가만 청소가 되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깨끗해진 나라입니다. 아 이거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예. 박정희 대통령 때랑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그 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때는 청소가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청소 필요했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어떤 공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민들이 몸을 던진 거예요, 사실은. 필요했죠. 지금은 배급 받은 사람들이 하세요. 저희 공공근로지 뭐니 문재인이 실컷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러면 왜 그거 만들어 놨습니까? 실제로는 공공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생색은 다 내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돈값은 해라 이런 이유로 청소를 하라고 하고 갔습니다. 예. 예, 오늘 우리 유승수 변호사, 송기호 대표 재발견.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웃기냐고. 죄송합니다. 예, 세월이 이러니까 그냥 좀 웃기라도 해야죠. 네,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유승수 변호사. 네, 저는 정치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치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뭐 추미애가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한테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고 막 뭐 헛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당연히 자기 정치를 해야지. 국회는 정치하는 곳이고요. 그런 정치의 역할을 국민의힘에게 국민들이 위임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역할을 장내에서도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 이재명이 예전에 대통령 선거 때였나요? 그때 이제 뭐 청년들이 의자 앉아 있는데 나와봐 한 다음에 본인이 그 뭐 의자 위로 올라가서 연설을 했던 적이 있어요. 또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1년 전에 뭐 약속을 잡은 결혼식을 야 나가 나 행사해야 돼. 신라 호텔. 예, 신라 호텔에서 나가 한 다음에 내가 뭐 지금 행사해야 되니까 나와. 머리야.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엄청나게 지금 분노하고 있고 특히 똑같으네. 예, 지금 저와 같은 나이대 30대 전후의 청년들이요. 진짜 지금 엄청 화내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이재명이 보여진 게 이런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뒤에서 하고 있는 그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서 우리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정말 이런 개무시를 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행히도 지금은 다른 세대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 이끌어갈 2030 청년들이 정말 이재명의 실체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이제 고성우 TV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우리 청년들을 꼭 열심히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청년들이 정말 내 팔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한번 목소리 행동을 내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포트피님, 예, 부산 스누피님이 닉네임을 바꾸셨어요. 포트피님이 이렇게 좋은 유승수 변호사님 채널은 진격의 변호사들입니다. 구독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기호 대표가 진행하는 젊은 시각, 예, 여러분들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뚜비네 집이 프리윤이라고 슈퍼챗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화요일 아침에 진행해드린 고성구 TV 서부전선 유승수 변호사, 송기호 대표 함께 인사드리고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